여러분 이제 18번 문제, 19번 문제, 20번 문제로 세트로 해서 세 문제 풀어줄게요. 잘 보세요. 일단은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18번 문제는 잘 보세요. 두 복소수 알파와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알파 베타분의 10알파 10 곱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다음 조건은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푸는 건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선생님 말은 나조건하고 이 다조건을 잘 봐요. 요게 이렇게 이런 형태의 표현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항상 이 표현이 나오면 이 생각을 해요. 하나 옆으로 넘겨요. 이거 넘겨 풀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를 보게 되면 뭐 A 플러스 BI, A 플러스 BI, 뭐 C 플러스 DI 이렇게 놓고 자꾸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안 풀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다른 문제에 지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냥 뭐 꼼수로 안 풀고 그냥 뭐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식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지 않는가요? 그렇게 해도 풀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자기 맘대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면 그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문제에 지장을 주니까. 그럼 그 문제 하나 푸느라고 이 문제도 못 풀고 저 문제도 못 풀고, 그럼 오히려 그게 더 악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되도록이면 빨리 푸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보면 의외로 이 문제가 생각보다 A 플러스 BI를 놓지 않고도 빨리 풀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 가조건에서 알파 바분의 1 플러스 베타 바분의 1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i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파 바가 2고 베타 바가 2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와,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넘기는 거예요. 하나를 넘기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알파는 알파 바분의 2예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 베타는 베타 바분의 뭐가 돼요? 아이고, 왜 알파니? 너 누구니? 베타 바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 바분의 1 플러스 베타 바분의 1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랑 더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알파 바분의 2 플러스 베타 바분의 2는 요 2분의 얘의 2배가 되겠죠. 그쵸? 2배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3-i가 돼요. 이렇게. 그런데 알파 바분의 2라는 게 결국에 알파고 베타 바분의 2가 베타다 보니까 이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i다. 봐요. 굉장히 깔끔해졌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i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저기 위에 식을 보게 되면 알파 베타도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럼 요것도 좀 구해줘야 되니까 얘는 이제 반대로 역으로 제껴주는 거예요. 그쵸? 역으로 넘겨주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냥 알파가 있고 얘가 베타가 있으니까 얘 곱하기 얘로 바이렉트 가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잠깐만요. 가는 것보다 그냥 넘겨주는 게 낫겠네요. 자, 알파바는 뭐가 돼요? 알파바는 알파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베타바는 베타분의 2가 돼요. 됐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알파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분의 2를 하게 되면 이거는 알파 베타분의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게 얼마냐? 이게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3-i라고 했으므로 2 곱하기 3-i가 되는데, 이것이 뭐랑 같냐면 알파분의 2 플러스 베타분의 2랑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3-i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알파분의 베타는 3-i를 약분하게 되면 잠시만요. 알파분의 베타가 3-i를 약분하게 되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요. 얘가 3 플러스 i네요.
잘못 봤네. 잠깐만요. 다시 해줄게요. 이거는 자, 하여튼 알파분의 2 플러스 베타분의 2는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알파분의 알파 베타분의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i면 얘는 켤레기 때문에 얘는 3 플러스 i가 돼요. 됐죠?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i죠. 그쵸? 그러면 얘는 3-i를 넘기게 되면 아니다. 어떻게 할까? 요 알파 베타를 옆으로 넘기고 3 플러스 i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알파 베타는 3 플러스 i분의 2 곱하기 3-i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럼 이것도 이제 유리하죠. 여기 분모에다가 몇을 곱해줘요? 분모에다가 3-i를 곱해주고 분자도 3-i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10이 되죠. 그죠? 분모는 10이 되고 10분의 2니까 5분의 얘가 3-i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부터 알파 베타는 5분의 3-i의 제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되셨죠? 여기 알파 베타예요. 됐죠? 요거 이제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제 저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저 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요거 좀 보라색으로 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알파 베타분의 10 곱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또 구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곡공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되죠.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3-i다 보니까 3-i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분의 알파 베타는 좀 전에 구했죠? 5분의 3-i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3-i의 제곱에서 5분의 2 곱하기 3-i의 제곱을 빼니까 요거는 5분의 3 곱하기 3-i의 제곱이 돼요. 원래 이 3-i의 제곱 전개도 되는데 그냥 끌고 가는 게 편해요. 그죠? 그냥 끌고 갑시다. 그럼 요게 바로 뭐다? 요 놈이 또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요 놈이 또 나왔네요. 요 놈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에요. 그쵸? 이제 끝났어요. 이제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럼 얘는 알파 베타는 아까 얼마였죠? 5분의 3-i의 제곱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5분의 3 곱하기 3-i의 제곱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몇을 곱했죠? 10을 곱했죠. 이렇게 된 거예요. 간단해졌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분 들어가면 알파 요거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몇 남죠? 3 남아요. 그쵸? 그럼 최종적인 결과값은 얼마가 나오냐? 최종적인 결과값은 결국에 3하고 10을 곱하게 되니까 3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요게 최종적인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아마 문제 풀 때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놓고 푸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걔보다 훨씬 더 깔끔해 얘가. 그쵸? 훨씬 더 문제 푸는데도 빠르고 직관적으로 해결이 잘 되고, 그리고 요런 타입의 문제 중에서도 요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거고 솔직히.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보다 더 빨라요. 이보다 더 간단하게 내니까 얘는 좀 복잡하게 내서 조금 어렵긴 했는데 하여튼 요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는 게 항상 깔끔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알파바가 1이다 베타바가 1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쵸? 이렇게 나다처럼 나오는 거, 이런 문제는 요와 같이 해결해 주면 됩니다. 적당히 넘겨주기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몇 번? 18번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9번 문제는 좀 간단하죠. 이거는 근과계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차함수와 요 1차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각각 a와 b라고 했다. 절대값 a-b가 4를 만족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죠. 얘 이퀄 얘로 보죠. 교점이니까. 그럼 교점이니까 2차 이퀄 1차로 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 x 플러스 k 플러스 4는 2x 마이너스 3을 만족한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2x 있고 여기도 2x 있으니까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kx만 남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7이 되겠죠. 이퀄 제로. 얘 이퀄 제로의 두 근이 바로 a와 b가 되는 거죠. 그쵸?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fx 이퀄 gx를 만족하는 두 근이거든요. fx 이퀄 gx인 두 근이 되다 보니까 얘와 얘가 두 근이에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그쵸? 두 근의 차가 되는 거죠. a-b의 절대값은 두 근의 차가 돼요. 이렇게. 그쵸?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근을 구할 수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두 근의 차는 곡공 변형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두 근의 차인 곡공 변형을 이용하면 이런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의 이게 두 근의 차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뭐가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사실. 곡공 2차 변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a-b는 루트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 단 ab는 두 근이에요. 그쵸? 그런데 얘가 지금 4라고 했으니까 4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변 제곱해 봅시다. 그냥 양변 제곱하는 게 더 깔끔하겠네요. 양변 제곱하면 16이 되죠. 16은 됐죠? a 플러스 b는 2k가 되죠. 그럼 2k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ab는 k 플러스 4죠. k 플러스 4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k 플러스 7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는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은 16이 되는데 뭐 넘기면 마이너스 16 이퀄 제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4 약분하면 k 제곱 마이너스 k 4, 7에 28이니까 얘가 7 되고 7 더하기 4는 얼마죠? 11. 그렇죠. 마이너스 11 이퀄 제로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의 뭐를 구하래? 합을 구하라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럴 때는 k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근과 계수로 해요. k의 합은 얼마입니까? 근과 계수로 1이죠. 1.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합은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쵸? 이게 몇 번? 19번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준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0번.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풀더라고요. 보기 안타까운데, 쉬워요. 이거 알면 되게 쉬운데, 그렇죠. 모르면 얘가 뭐 정수근을 갖는다는데 도대체 나보고 정수인근을 갖는데 뭐 어쩌라는 얘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나면 이게 굉장히 쉬운데, 다음부터는 요거를 알고 잘 공략을 해주세요. 이게 왜냐면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보통 부정방정식을 낼 때는 가장 많은 유형으로 정수근의 형태를 많이 내요. 많이 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두 근이 모두 정수야. 그럼 정수근이에요, 이거. 그래서 2차 방정, 여러분 잘 아는 얘기네. 2차 방정식에 정수근이 나오죠. 정수근은 무조건 뭐로 푼다? 부정방정식으로 풀어요. 이게 가장 쉬워요. 됐죠? 그럼 정수근은 부정방정식.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합시다. 자, a 이퀄 제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정수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파 베타는 정수. 그러면 알파 근과 계수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n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n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둘 다 이거를 이식과 이식을 전부 다 m은 m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m은 m으로 만들, 어차피 m도 정수예요. 그렇죠? m은 m으로 만들면 m은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1 넘기고 2분의 넘기면 m은 2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얘도 m이고 얘도 m이니까 얘와 얘가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는 2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 양변에 2를 곱하면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4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얘 넘어가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1은 1로 넘기고 뭐 얘네는 1로 넘깁시다.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부정방정식 아시죠? 부정방정식은 얘네들 인수분해 안 되지만 강제로 인수분해 시키는 거. 얘네들을 뭐로 묶어요? 알파로 묶어요. 그럼 얘가 베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베타 이렇게 가요. 그 얘를 인수분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몇을 더해준다.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딱 취해주면 여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돼서 인수분해가 돼요. 됐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했고 그 다음에 좌변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줬으므로 똑같이 우변에도 몇을 더해줘요? 4를 더해줘요. 됐죠? 그렇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는 1이 나와요. 그런데 알파가 정수고 베타가 정수다 보니까 이 괄호 곱하기 괄호가 잘 봐요. 이 괄호 곱하기 괄호가 1이 된다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얘가 1이라서 또 더군다나 얘가 1이에요. 막 2고 3이면 좀 많이 나오는데 1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얘가 1일 때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런 건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안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상황이 있죠. 2고 1이다 1이고 2이다 이런 거 안 해요. 얘는 부정방정식인. 왜냐하면 알파 베타가 어차피 두 근이기 때문에 그냥 두 근이에요. 뭐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가 얼마고 알파가 얼마다 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왔다 갔다는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없으니까 아예. 그럼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볼 수 있죠.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2가 1일 때 베타 마이너스 2도 1을 만족하므로 알파는 3이고 베타가 3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됐죠? 두 번째 케이스는 알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일 때 베타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1을 만족하므로 알파는 1이고 베타가 1일 수 있어요. 딱 두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럼 각각의 m을 구하는 거예요. 각각의 m은 뭐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2 빼도 되고 2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1해도 되지만 얘가 조금 더 편해 보이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그럼 m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에 의해서 얘는 4가 나와요. 그 다음에서 m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돼서 m은 몇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러면 두 m값은 몇과 몇 나온다? 4와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부정방정식으로 풀면 얘가 굉장히 깔끔하게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냥 계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됐죠? 모두 정수 n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합을 구하라게 되면 4 플러스 0이 되어서 최종적의 답은 4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부정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였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거 해주겠어요.